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집단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군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상당히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 장관의 지금 아들과 관련된 그 문제, 휴가를 갖다가 뭔가 제3의 요소가 개입이 돼서 다른 어떤 사병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거 아닌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추 장관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최근에는 또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안 밝힌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군이 제대로 지금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정원까지도 역할을 지금 이제 축소를 시키면서 점점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안보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당시 당직 근무를 서면서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직접 받았던 현모 씨가 뭐라고 증언했었습니까? 이후 당직실로 모르는 대의가 찾아와서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했었죠. 현모 씨의 증언은 추 장관이 했었던 군과 상의의 휴가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해명과는 정반대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죠. 확인한 바로는 병가와 연가 사용 자체가 절차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관련된 사병들, 같이 근무를 했던 사병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추 장관 쪽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가장 최근에도 같이 근무를 했던 사병들이 다음과 같이 또 증언을 했습니다. 자, 7월 29일에도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추 장관의 아들의 군 동료인 4명이 다음과 같이 또 증언했죠. 미복귀한 직후에 회의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미복귀 사건 직후에 부대를 비운 이 상사를 대신해서 A 대위가 선임 병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A 대위가 서 씨의 휴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했는데,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느냐, 황당했다라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썼으면 복귀하는 게 맞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선임 병사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서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집에 있다고 군에 알린 상태에서 20일 병가를 쓴 뒤 미복귀 상태에서 특별 휴가를 더 붙이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추 장관의 아들과 같이 근무를 했었던 4명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 미복귀 직후 열렸던 회의에서도 선임 병사들조차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이 절차에 맞지가 않다, 이거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돼 있는 병사들은 계속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단체로 지금 짜고 치는 것도 아닐 텐데 한 목소리로 계속해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됐건 추 장관이 됐건 이 사람들은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점점 더 우리의 의심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번엔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추 장관 감사기 휴가 미복귀 아들 진료 사유 요청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없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서 씨의 군 외부병원 입원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3일 함찬 시간이 됐습니다. 국방부의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요청한 자료가 뭐냐? 2017년도 카투사 중 군 외부병원 수술 입원 입원수와 그 사유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료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 장관의 아들이 20일 가까이 병가를 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청하지도 않았던 무슨 제3의 인물이 개입을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줬다,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 거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로 그렇게 아팠냐? 너무 아파가지고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했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국방부가 어떤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냐? 국방부 훈령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병은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군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 병원은 그 승인 내용을 10년간 보관한 뒤에 군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방부가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일에야 답변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답변의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내용이 지금 뭡니까? 국방부가 보내온 답변서에는 외래 진료를 받았던 총 인원수만 담겨 있고 사유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천여 명 가까운 전체 인원 가운데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64명밖에 안 돼요. 외래 진료 사유에 대해서는 현황 미유지라고만 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이냐? 외래 진료 사유는 반드시 남겨야 하는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필이면은 4,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64명밖에 안 되는데 그 64명에 대한 사유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 하필이면은 그 64명 안에 또 추 장관의 아들이 들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외래 진료를 받았으면 다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연구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추 장관의 아들이 들어가 있는 그 64명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이 혹시 어떤 한 인물을 위해서, 한 집단을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의 우리의 의심을 더 키우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인데요. 북한이 독립기념일에 순항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알고도 쉬쉬했다라는 건데, 북한이 이달 초에 동해상으로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군이 이를 파악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저런 식의 행동은 딱 한 글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보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군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국방부는 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냐? 이유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발사 당시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29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훈련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의 훈련 자체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말이 안 되죠. 일상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위험이 없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국방부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북한이 그런 식의 행동한 날짜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난 5일입니다. 한국 날짜로 5일이라고 하면은 미국 시간으로는 4일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 4일이 바로 언제입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했던 저런 식의 행동은 단순한 그냥 정기적인 훈련이다,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라고 볼 것이 아니라 5일에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간으로 4일에 한 것이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한 가지인 독립기념일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해명 자체가 납득이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월 4일이 바로 언제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대놓고 북한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북미 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4일이죠. 자, 그러면 일정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월 4일에 북한에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죠. 무슨 뭐 북미 회담 그거 없다 일축해버리고 마주 앉을 필요조차도 없다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죠. 그 다음날 뭘 했던 겁니까? 항모를 상대로 하는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군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일상적인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봤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게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군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서 군에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숨겼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묘한 날짜가 또 겹칩니다. 7월 5일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7월 5일이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발표한 직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7월 3일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세 대북 라인을 구축을 했었죠. 청와대가 지금 이런 식의 대북 라인을 짤 때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박지원 내전자에 대해서 적과 내통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이후로 처음이었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까지 할 정도로 북한의 눈치 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들이 지금 겹치면서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숨기는 이유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군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은 또 이러고 있어요.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겠다는 것인데 단순히 지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역할도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눈치 보는 것이죠. 이런 지금 국정원을 두고 이런 지금 군을 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금 대통령이, 이런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의 군과 현재의 국정원은 완전히 그냥 해체 상태에 다다랐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어떤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로 이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